안녕하세요. 트레이너 리키입니다. 오늘은 무릎에 좋은 운동 두 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이제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무릎이 뭐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을 하셨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좀 재활을 목적으로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체 주변 근육을 발달시키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즉 의사 선생님이 주변 근육, 하체 근육을 발달시키라고 이미 권고사항이 나온 경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운동하지 말라. 일단은 안정을 취해야 된다. 뭐 수술을 해야 된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 동작을 벌써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치료를 먼저 받으시는 게 먼저입니다. 자, 일단은 의사 선생님께서 병원에서 무릎이 지금 아프신데 그래도 이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발달시켜도 된다.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권고를 받으신 분들이 이 두 가지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 반드시 명시를 하고 계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그렇다는 기준으로 이 영상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제가 이제 무릎에 도움이 되는 이 두 가지 운동, 하체 운동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운동 명칭은 첫 번째는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머신 운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레그 프레스라는 머신 운동이에요. 우리가 하체 운동이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스쿼트도 있고 런지도 있고 뭐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왜 그 많은 하체 운동들 중에 그 많은 재활 관련 운동 중에서 왜 하필 이 레그 익스텐션과 레그 프레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왔냐? 이거에 대한 이유와 이거에 대해서 하는 방법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PT를 한지 이제 벌써 한 20년 정도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재활에 관련된, 즉, 무릎이 아프시다. 보통 이제 무릎 아프신 분들 보면은 병원에서 진단받는 병명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뭐, 연골 연화증이 있다, 뭐, 반월산 연골 손상이 있다, 뭐, 퇴행성 관절염이다, 뭐, 등등등등이 있는데, 뭐, 결론적인 건 무릎이 이제 주변이 좀 안 좋고, 하체 근육이 좀 위축되어 있고, 다리 근육이 보강을 통해서 좀 좋아져야 된다라는 의사쌤의 권고사항이 현재 붙어 있는 케이스의 회원들인 거죠. 요 사람들한테 제가 이 두 가지 운동을 시켰을 때, 솔직히 말해서 단 한 명도 효과를 못 보신 분이 없습니다. 전부 다 효과를 보고 계셨어요. 지금 현재도 무릎이 이제 통증이 있으셔서 레슨을 받고 계신 회원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 역시 지금 현재 좋은 효과를 보고 계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이 운동이 정말로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에 담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 운동을 해야 되는 그 이유와 그거에 대한 운동 방법 이 두 가지를 제가 이 영상으로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일단은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요새는 이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라고 이름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 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딸 때 시험 문제에도 나옵니다. 시험 문제도 나와요. 딱 이렇게 나와요. 관절이 약하고, 건이나 인대가 약한 초보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운동을 시킬 것이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네, 초보자들이 관절이 약하고 건하고 인대가 약해져 있어. 이 사람들한테는 머신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프리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킬 것이냐. 답은 머신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이미 나와 있죠. 자, 왜냐하면 자 그럼 머신 웨이트 트레이닝과 프리 웨이트 트레이닝이 뭐냐면 머신 웨이트 트레이닝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레그 익스텐션, 레그 프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헬스장에 가면은 이렇게 핀을 꽂고 운동을 하죠. 무게 조절 이렇게 핀을 꽂고 하잖아요. 얘네들이 전부 다 기계잖아요. 그 머신 운동을 다 머신이라고 하고, 그냥 우리 스쿼트나 뭐 런지 우리가 맨몸으로 자세를 만들어서 하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프리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안정화가 좀 덜 돼 있죠. 머신은 자세가 다 맞춰져 있고 초보자가 힘을 주기가 좀 더 쉽지만 프리웨이트는 내가 자세도 잡아야 되고 집중도 해야 되고 해야 할 게 너무 많죠. 안정화도 덜 되어 있고요. 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이면은 뭘 하든 다 잘할 수 있겠지만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리웨이트로 제대로 된 하체의 근력 발달을 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죠.
초보자들한테 스쿼트를 딱 시키면서 허벅지 앞쪽에 대퇴 4두근에만 집중해 보세요. 자, 내측 강근, 외측 강근에만 힘을 집중해 보세요. 자, 허벅지 상단 부분에 대퇴 직근에만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거 못 합니다. 뭐 근육에 힘 줘본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운동 오래 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하죠. 근데 초보자들이 머신으로 했을 때는 좀 더 근육에 힘을 주기가 좀 더 쉽다는 거죠. 이게 이미 운동학자들이 발표가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머신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 이유가 이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머신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시험 문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머신 운동은 우리가 일단은 무게 조절하기도 일단 편하니까 초보자들이 이용하기도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머신 운동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머신은 이렇게 블럭에 핀을 딱 꽂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블럭이 올라오는 게 이 와이어에 의해서 당겨서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이렇게 미는 동작을 한다. 그러면 스타트 지점에서 끝나는 지점까지 힘이 일정하게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당겨주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무게를 당겨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힘이 일정하게 시작과 끝 지점까지 힘이 일정하게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관절의 자극을 크게 느끼지 않고 그 다음에 근육의 자극을 제대로 느끼면서 운동을 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머신 운동 자체는 관절의 부담은 좀 줄이고 반대로 근육의 집중도는 최대한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머신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단순히 무게를 조절하기가 편한 것도 물론 있지만 초보자들이 하지만 무게가 일정하게 들어간다. 예, 운동의 시작점과 끝 지점까지 무게가 일정하게 근육에 자극이 들어간다는 게 이 머신 운동의 최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머신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인대나 건에 힘이 좀 별로 없는 거죠. 운동을 처음 하시니까. 그래서 인대나 건이 약하신 분들이 처음에 접근하기가 좀 더 좋다라는 장점. 두 번째, 프리웨이트, 스쿼트나 런지 같은 운동에 비해서 초보자가 처음에 하체 근육에 힘을 집중하면서 집중력 있게 그 운동을 하기가 좀 더 용이하다는 점. 다음 세 번째, 자세 자체를 잡기가 프리웨이트에 비해서 좀 더 편안하고 무게를 조절하는 것도 단순히 핀을 꽂는 걸로 하는 거니까 편리하다는 장점까지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레그 익스텐션과 레그 프레스 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 밑에 옆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동작 첫 번째 레그 익스텐션 동작을 할 때는 일단 발 앞꿈치를 좀 당겨 주셔야 됩니다. 발 앞꿈치를 당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발 앞꿈치가 당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를 앞으로 차게 되면은 무릎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초보자들은 무릎이 또 약하고 하잖아요. 또 이미 무릎이 통증이 있으시고 그래서 무릎의 부하가 많이 실리면 안 돼요. 많이 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앞꿈치를 당겨줌으로써 무릎의 자극이 많이 덜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앞꿈치를 이렇게 풀고 있는 것보다 앞꿈치를 당겼을 때가 무릎에 힘이 좀 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허벅지를 보면은 허벅지의 좀 윗부분, 근육 이름으로는 대퇴직근이라고 하는데 근육 이름을 얘기하면 또 어려우시니까 그냥 허벅지 윗부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허벅지의 좀 윗부분에 힘을 준다. 그러니까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허벅지의 좀 윗부분에 힘을 먼저 주면서 올리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앞꿈치를 당겨줌으로써 무릎 주변에 힘은 좀 덜 들어가게 해주고 그 다음 위로 올려줄 때 무릎의 힘은 좀 빼고 허벅지 윗부분에 힘을 좀 집중하면서 다리를 차준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 이 운동을 해줄 때는 레그 익스텐션 동작을 해줄 때는 동작을 천천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너무 반동을 이용해서 막 순간적으로 빠르게 막 팍팍 올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지그시 천천히 다리가 펴지는 각도도 천천히 올리셨다가 천천히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반동이 들어가지 않는 무반동으로 운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중량 조절이 무게가 가벼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볍다는 게 또 무조건 마냥 가볍다는 게 아니라 한 보통 15번에서 20번, 15번에서 20번 정도를 반복을 했을 때 허벅지 근육이 조금 뻐근해진다, 펌핑감이 느껴진다 라는 게 느껴질 정도의 무게를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가벼우면은 15회에서 20회 정도의 반복을 했을 때 그 정도 느낌이 잘 안 오거든요. 또 반대로 너무 무거우면 15회, 20회가 횟수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운동 무게로 해준다. 즉, 운동 자체는 경량의 고반복 트레이닝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첫 번째, 발 앞꿈치를 당겨준다. 발 앞꿈치를 당겨서 무릎 주변이 아니라 허벅지 위쪽에 힘을 집중을 하면서 허벅지 다리 근력, 대퇴사두근이라고 하죠. 거기를 발달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1번.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동작을 천천히 해준다. 네. 너무 빠르게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동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경량으로 고반복 훈련을 해준다. 그래서 가벼운 무게로 반복수를 많이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레그 익스텐션을 해주시면은 무릎에 도움이 엄청 많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권하고요. 자, 두 번째, 레그 프레스라는 운동입니다. 자,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비슷한데요. 레그 익스텐션과 비슷한 세 가지 요건을 갖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경량의 고반복을 해준다. 같은 말이죠. 경량으로 고반복으로 훈련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는 똑같습니다. 속도를 천천히 해주시는 거예요. 속도를 천천히.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리의 스탠스가 이 다리를 올려놓는 각도가 아래보다는 좀 위에, 그림으로 나와 있죠. 아래보다는 좀 더 이 위쪽에다가 놓으셨을 때가 무릎의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밑에보다는 위로 좀 더 올려서 동작을 해주시는 게 좋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릎의 부담이 적게 가게끔 운동을 해주는 게 무릎 관절이 도움되는 대퇴사두근 허벅지 근육 발달 운동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무릎에 부담이 일단 가면 안 돼요. 아픈 거 통증 참고 운동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레그 프레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똑같아요. 아까 레그 스테이션과 동일하게 첫 번째는 속도를 천천히 해주고, 두 번째로는 경량의 고반복 운동을 해주고, 세 번째로는 다리 각도가 좀 더 위쪽으로,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오게끔 진행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운동 두 가지 방법은 제대로 이제 이해하셨죠? 마지막으로요,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릎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자세를 한번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릎 자체는요, 우리 흔히 이렇게 앞바다리하고 앉는다고 하잖아요. 쪼그리고 앉고, 그 다음에 뭐 무릎을 꿇고 앉거나, 아니면 앉아서 쪼그린 자세에서 앉는 경우가 있죠. 무릎은 그렇게 과하게 구부러져 있는 자세에서 있을 때가 가장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고 무릎의 자세가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병원에서도 의사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무릎이 안 좋다고 하시면 쪼그려 앉지 마세요. 뭐 앞바다리하고 앉지 마세요. 무릎 꿇고 앉지 마세요. 이런 말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 자세 자체가 무릎에 부담이 엄청 많이 가요. 네, 연골에도 자극이 많이 가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제가 어떤 의사쌤이 쓴 책을 봤는데 그런 내용을 하더라고요. 이제 서양인들에 비해서 동양인들의 이 무릎 연골,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데 그 반월상 연골이 약간 이렇게 초승달 모양처럼 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더 이제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둥글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에 앉는 좌식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한국인들은 바닥에 앉는 생활에 좀 익숙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앞바다리를 하고 앉아 있거나 또 명절이나 이럴 때 보면은 막 우리 세배도 하고 무릎 꿇고 절도 하고 또 이제 덕담 들을 때도 또 무릎 꿇고 앉아 있고 또 그러잖아요. 또 남자들 요새 뭐 군대가 또 신박사로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또 군생활 하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점호 시간에 앞바다리하고 막 1시간, 2시간 동안 막 앉아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자세가 무릎에 좋은 자세는 아닌 거죠. 동양인들은 좀 약간 반월상 연골이 서양인들에 비해서는 좀 더 둥글게 생겼기 때문에 연골의 자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만큼 결론적인 거는 쪼그리는 자세가 무릎에 안 좋다는 거니까. 또 여성분들 보면은 이렇게 카페나 뭐 집에 소파에서 TV를 보실 때도 그냥 다리를 내려놓고 앉을 수 있는
있는 곳이잖아요. 의자 이런 데가. 근데도 불구하고 의자에 앉아서도 앞바다리하고 앉아있고 의자에 앉아서도 다리를 구부리고 앉아 계신 여성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세는 다 무릎에 좋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무릎이 좋아져야 되니까 그 자세는 하지 않는 걸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 아까 알려드렸던 그 두 가지 타입의 운동 열심히 하시고 방금 알려드렸던 라이프 스타일도 쪼그려 하는 거, 앉거나 그런 거 앞바다리 하는 거 될 수 있으면 줄이시고 좌식 생활을 하면서 무릎 건강이 더 좋아지고 무릎이 더 좋아지고 무릎이 튼튼해지기를 기원하며 이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아직도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누르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